각각의 톱니바퀴가 모여 큰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성공 또한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각각의 구성원 또는 파트너 그리고 전략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요. 그 움직임이 합쳐져 거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초기에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이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에서 출발했고요. 이후 작은 움직임이 수많은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면서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결의 결과로 애플은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IT 사업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변화의 주역이 되었죠. 이처럼 자신의 사업에서 각각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동작하며 이를 통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자기의 아이템을 정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무엇이냐? 사업 모델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정리해둔 도구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 화면을 보면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모델 캔버스가 되겠죠. 자, 파트너, 그다음 어떤 사업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인가, 핵심 자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어떠한 가치 제한, 채널, 고객과의 관계, 고객, 비용, 수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장점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론일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안에 있는 요소들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자, 아까 가치 제한이라는 항목에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문제나 필요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고객 집단은 고객과 시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집단을 말하는 거고요. 자, 채널,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도달하는 방법, 고객 관계, AS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것인가에 대한 요소고요. 핵심 활동,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비즈니스를 위한 핵심 활동, 마케팅, 서비스,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어떻게 판매를 위한 활동을 할 것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판매를 위한 어떠한 자원들이 필요하냐, 핵심 자원들, 물리적인 자원 또는 뭐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재정 자원 등의 금융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핵심 파트너,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누구와 협력을 할 거고 어떤 기관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자, 지금은 그다음 수익. 자, 이 판매 핵심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느냐, 내 수익, 내 사업에 대한 수익 루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수입원, 판매, 서비스, 광고 수익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핵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되는지, 비즈니스 모델 운영을 위한 요소가 되겠죠. 예를 들면 고정비, 변동비, 운영비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개인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가치는 최고의 커피와 휴식, 그리고 편안한 환경,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일관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스타벅스의 고객은 이렇습니다. 일상의 휴식이 필요한 사람, 그 다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 비즈니스맨, 학생. 자, 우리가 커피숍, 즉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면 앞서 여기서 설정한 고객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스타벅스의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채널은 스타벅스 매장이 있고요. 또 앱이 있고 또 파트너사와 협업 등이 있습니다. 뭐 제휴를 맺는 것들도 다 파트너사와 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시로 스타벅스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번 들고 와 봤고요. 자, 그러면 자, 어디까지나 기업의 입장에서 비즈니스 캔버스를 우리가 활용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이 캔버스를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자, 제가 정한 이 두 가지 스페이스 업종 분류법과 스페이스 사업 모델 캔버스를 보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업종이 있는지, 내 비즈니스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저는 크게 5가지로 업종을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스페이스는 제가 나눈 업종들의 영문 첫 번째 이니셜을 따서 네이밍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우선 내 사업에 시스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보시면서 한번 본인과의 어떤 연결점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시스템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화. 자, 시스템 비즈니스는 사용료와 참가 비용을 받으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독서 모임,
또는 온라인, 각종 온라인 모임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커뮤니티, 캔바, 미리 캔버스 등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에서 사용료와 참가 비용으로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자, 장점은 환경 설정이 끝나면 무한한 확장성을 가집니다. 캔바는 흔히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와 같이 어떤 이미지 작성 또는 생성 툴인데요. 캔바 서비스는 한 명이 쓰든 100명이 쓰든 1000명이 쓰든 똑같습니다. 그죠? 바뀌지 않죠? 자,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자,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초기 환경 설정, 초기 설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판단하셔야 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가 엄연히 이 시스템 비즈니스에 역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즉 트래픽, 어떤 수요가 있는지 이걸 미리 발생시켜야 내 서비스를 오픈했을 때 빵 하고 터질 수가 있겠죠. 자, 시스템 비즈니스는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 다음 제품 비즈니스를 보겠습니다. 자, 제품은 화장품이나 굿즈 등을 제작하는 거고, 자, 물성이 있는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제품 비즈니스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프로덕트 비즈니스는 어떻게 수익화를 낼 수 있냐면 제품을 팔아서 판매 수익을 거두고요. 또는 대신 판매를 해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구매 대행 등 이런 것들도 다 제품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점은 오래전부터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팔고 사고 하는 비즈니스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대중화돼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큽니다. 단점이 있죠. 유행에 민첩해야 되고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본 잠식, 재고 관리, 마진율 등이 상대적으로 낮죠. 내가 어떤 물건을 팔면 그 물건을 보관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고요. 또는 그 물건을 팔아서 얼마가 남을까에 대한 계산이 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본 잠식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이제 제 지인 중에 쿠팡에서 셀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쿠팡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엄청 인기 있는 품목은 나중에 자체 제작을 해서 판매한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쿠팡 자체 브랜드들 있죠. 그래서 되게 많이 쓰이고 대중적인 브랜드는 쿠팡에서 이미 자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품 프로덕트는 처음에 제조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먼저 펀딩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좀 있다 그러면 그때 피드백을 보면서 물량을 늘리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품 프로덕트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대행 서비스, 즉 에이전시입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만들기, 블로그 운영, 콘텐츠 위탁 생성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요 에이전시 비즈니스의 수익 모델은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고 그 업무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대행료, 수수료 이런 것들이죠. 대행료, 수수료 등이 있겠죠. 장점은 디지털 툴의 확장과 성장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제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재고 관리와 마진율에 대해서는 영향을 덜 받아요. 그리고 수익화가 빠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로 수익을 받게 되는 거죠. 단점, 자, 노동 집약적입니다. 갈아 넣는 거예요. 홈페이지 대행 같은 경우에 템플릿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직접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비즈니스 성공의 관건이고요. 자, 에이전시 서비스를 처음 한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 에이전시 대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갖춰야 되고요.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내가 먼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기술이 있다고 하면 시장의 반응을 알아야 되니까 에이전시 비즈니스는 또는 요즘 재능 플랫폼이나 당근 마켓을 통해서 먼저 홍보를 해보고 반응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대행 비즈니스였고요. 그 다음, 자, 콘텐츠 비즈니스입니다. 자,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디지털 노마드 분들도 이 범주 안에 속하는데요. 자, 오디오나 영상 또는 글 이렇게 해서 정보와 재미를 제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하느냐, 어떻게 수익화를 만드느냐. 자, 수익화는 자, 콘텐츠를 발행하고요. 또는 그 콘텐츠로 인해서 광고 수익이 따를 수 있고, 또는 구독 서비스, 구독형 서비스, 그죠? 유료 회원에게 특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또는 평생 회원과 같은 멤버십 관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인터넷만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시작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으로 될 수 있고요. 또는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자,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화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저도
지금 3년차 디지털 노마드지만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블로그에 대한 강의를 되게 많이 듣고 블로그에 대한 중요성은 뭐 언제나 어필이 되는데 블로그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블로그 강의하는 강사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쉽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화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차별화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내가 주는 가치가 얼마나 희소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처음에 필요한 능력은 콘텐츠 생성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말과 글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그리고 타겟의 세분화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에듀케이션, 교육 비즈니스입니다. 자, 수강료 무료 강의부터 100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코칭비를 받기도 하죠. 자, 수익화는 어떻게 하죠? 자, 노하우를 제공하고, 노하우와 지식을 제공하고 온 오프라인 강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자, 교육은 사람이 곧 자본이죠. 큰 자본이 필요 없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비즈니스는 강의를 하는 사람도 성장을 하고요. 강의를 듣는 사람도 성장을 하게 돼요. 자, 수익이 신속화됩니다. 강의를 들으면 강의료를 바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주제 등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이 교육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가, 또는 나만의 브랜딩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떤 공식적인 사회적 증명 등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 비즈니스에 있어서 객관적 수치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여러 디지털 노마드 플랫폼이나 컨텐츠에서 무료 강의를 하는 이유도 결국에 내가 이 교육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수치를 확보하기 위함이 큽니다. 그래서 무료 강의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먼저 중요한 건 작게 먼저 시작해 본 다음에 후기가 모이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후기들을 모아서 잘 정리를 하면 그것이 사회적 권위가 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었다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수치와 후기 등, 그래서 계속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한 5가지 스페이스 업종 분류법의 마지막인 에듀케이션이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업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내렸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 제가 만든 사업 모델 캔버스인데요. 자, 요거 한번 자신에게 대입해 보시면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되는지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요? 비즈니스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 고객을 먼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모델 캔버스를 제 입장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고객은 30대부터 50대 사이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주로 제 강의를 듣거나 제가 활동을 하는 분야에서는 여성 고객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식 비즈니스고 누구나 참여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온라인 비즈니스의 수익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그 중에서도 뭐 전자책이라고 하면 전자책을 어떻게 하면 빨리 쓸 수 있을까? 전자책을 어떻게 하면 잘 판매할까? 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수익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고객에 대해서, 제가 정한 고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는 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 전자책 수업, 전자책 코칭, 전자책 컨설팅.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강료와 코칭과 컨설팅 비용을 받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책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하는 내용을 오디오, 영상, 글로 만들어서 광고를 받거나 구독형이랑 멤버십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한 가지 더 연관시켜 볼까요? 자, 전자책을 이렇게 내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전자책을 쓰는 모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책 모임을 만들어서 책 쓰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참가비를 받는 부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 모델 캔버스를 참고하시면 내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한 스페이스 사업 모델 캔버스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은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모델을 정해서 시도를 해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성공 여부를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업화가 되고 있는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내가 든 노력에 비해서 난 충분히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충분히 있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내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확장성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에서 떠나서 실제 사업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개인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이걸 꾸준히 수행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이 사업 모델이 많을수록 시도할 수 있는 게 많은 거고요.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고객에 도달하는지, 필요가 있는지, 시장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업 아이템을 찾는 방법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